법에 대해서, 계약에 대해서 잘 모르셨다가 겪는 그런 일인 거거든요. 네, 오늘은 메가 유튜버 얘기입니다. 효녀 유튜버로 유명하죠. 양팡 씨 얘기입니다. 예, 최근에 유튜브를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그 부동산 계약 관련 의혹입니다. 이 사안은요, 제가 좀 처음부터 좀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네. 같아요. 누가 누구를 속여서 사기치고 네. 비난받을 만한 이런 사안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법에 대해서, 계약에 대해서 잘 모르셨다가 겪는 그런 일인 거거든요. 네. 거래 관계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생각보다 큰 곤란함을 겪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오늘은 시작한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관계를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실관계는 이 원고 측이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소송 내용하고 이 양팡 본인이 몇 차례 해명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해명 영상을 기초로 한 겁니다. 작년 4월 말에 이 양팡이 한 집을 사기로 계약을 합니다. 10억 1천만 원이었다 그러고요. 그날 집을 양팡과 부모님이 함께 보고 양팡과 이 아버지는 머리를 하러 갔다 그럽니다. 미용실에.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남아서 그 매도인 측하고 부동산 중개업자하고 밥을 먹고요. 그리고 나서 계약서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돈은 오가지 않았고요. 여기서 이제 매도인 측은 그 엄마가 OTP 카드를 안 가져왔으니 집에 가서 입금을 하겠다, 계약금을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를 하고, 이 피고 측, 그러니까 양팡 측은 생각해보고 돈 입금하겠으면 하겠다, 꼭 입금하겠다고는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결국 돈은 입금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매도인이 매수자인 양팡 측에 대해서 계약금을 내라고 소송을 낸 겁니다. 그럼 왜 돈을 안 냈을까요? 실거래가를 찾아보니까 비쌌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가격을 다운시켜 줄 수 있느냐라고 요구를 했고, 그걸 응하지 않자 결국 계약금을 넣지 않았고, 그래서 계약은 성립을 안 한 거다, 계약은 해제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작년 6월에 양팡이 원고에게 내용 증명을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예. 근데요, 네. 이런 경우들이 오해를 하신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가끔 진짜 서명하고 도장값 이게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정말 강조를 많이 하는데, 흔히 생각해 보세요. 빚보증, 요즘 빚보증이 좀 줄어들었지만 빚보증 쓴다고 도장 하나 잘못 찍는 순간 패가망신하는 그렇죠. 사례들 많았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계약이 되려는 조건으로 계약금이 조건이 아닌 거예요. 계약의 네. 요건이. 네. 계약은 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썼던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긴 거냐면 10억 1천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저 집에 대한 양쪽의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계약금이 꼭 들어가야 계약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계약금 주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이게 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주지도 않은 계약금을 또 달라고 지금 집주인이 요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계약금이라는 성격에 위약금 성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계약금은 약속을 어겼을 때 그거를 담보하는 성격의 금액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이미 된 거예요. 법적으로 양쪽의 효력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난 집 안 사겠다 이렇게 나오면 계약을 깬 거예요. 그러니까 위약금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 조금 정리하자면, 서명하는 순간 이미 이 양팡 측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계약을 해놓고도 계약을 지키지 않으니까 최소한 집값 전체는 아니더라도 이 위약금에 해당하는 계약금만큼은 줘야 된다라고 매도인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변호사님 말씀이 법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너무 야박한 것 같아요. 예.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양팡이 억울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우선 계약서를 쓰게 된 과정이 공인중개사가 계속 체근했다 그래요. 이거 집 딴 사람도 보고 있다, 빨리 팔릴 것 같으니까 일단 빨리 계약서부터 쓰고, 그리고 가계약금이라도 빨리 넣어라, 그래야 딴 사람이 안 산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다 그러고, 그래서 이 양팡 측 어머니가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야, 근데 혹시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 괜찮습니다. 당일날 그 500만 원 입금 안 하면 그 계약 없는 거다,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계약서 쓰고 가서 500만 원 넣거나 안 넣거나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안 하기로 했고, 그래서 돈을 안 넣었다. 그날 이후에는 완전히 이 집에 대한 생각은 잊어버렸고, 그 다음 날부터 그 공인중개사하고 다른 집을 보러 다녔대요. 그러나 실제로 다른 집을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잊어버린 상태에서 한 달 뒤인가 있다 갑자기 원고 측이 내용 증명을 보내서 계약금 보내라고 내용 증명이 온 거예요. 황당하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여기 이 공인중개사 분이 이 경우에는 조금 이제 좀 잘못이 있어 보여요. 네. 흔히 가계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말 때문에 착각을 하기가 쉬운 거죠. 네. 아, 이건 계약이 안 된 거구나. 가짜 계약 내지는 그렇죠. 임시 계약이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가계약이라는 건 법적으로는 없어요. 음. 중요한 거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진짜 의미가 없는 가계약이 되려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뭐 내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하루 정도만 좀 말미를 주십시오. 대신에 내가 뭐 더 살 가능성이 높으니까 500만 원 일단 보내놓을게요. 이런 정도라면 가계약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계약이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1억 정도에 하고 중도금은 뭐 한 달 정도 있다가 주고 잔금은 뭐 입주할 때 드릴게요. 2개월 정도 될 것 같고 빠지는 대로 우리 바로 이사합시다. 이런 정도 얘기가 왔다. 그러면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그렇죠. 왔다 중요한 갔다 부분에 했죠. 합의가 있는 네, 거네요. 그러면 계약이 그건 가계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계약이라고 말씀을 하지만 실제 가계약인지 아니면 진짜 계약이 되는지가 따져져야 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서 서명까지 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가계약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왜 그러면 약간 억울하다고 할 수, 야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이 됐다는 걸 믿고 이 집을 안 파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이제 내칠 수 있는 내칠 수 거니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집값이 어찌 보면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올랐을 수도 있고 나름 집주인으로서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법에 우리 민법에도 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포기하면 안 사면 계약금 포기해야 되고 반대될 경우에는 오히려 더 엄격해요. 집을 팔기로 한 사람이 당신한테 안 팔래 그러면 받은 계약금의 2배를 주라고 배죠.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파트를 이제 팔기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3달 있다 잔금을 주는데 너무 아파트 값이 오른 거예요. 아, 그 사이에? 네, 그 사이에.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물리면 안 된가 싶어서 알아봤더니 그런 경우 아까 말씀했듯이 네. 계약금의 100을 물어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포기했죠. 근데 속은 쓰리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네. 그렇게 계약금이라고 하는 거 계약 자체가 무거운 겁니다. 네, 사실. 예. 그래도 잘 하셨어요. 아, 그럼요. 약속은 지켜야죠. 약속은 지켜야 되고 자칫 잘못하면 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정말로 떼먹었다 이런 게 또 형사 고소로도 이루어지는 그럼요. 경우들도 있어요. 예. 뭐 예.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 그러면 아니 당신 중도금까지 받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한테 판 거는 이미 이거는 지금 형사상 배임에 해당한다 이런 식의 경우도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계약금을 주기로 했는데 가계약금이라 그래서 뭐 한 계약금이 1억인데 한 100만 원만 주고 이제 마음 편했다 그러면 그냥 100만 원만 포기하면 되는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약이 아니라 정말로 계약이 됐다. 10억의 계약이 계약이 됐다. 그러면 지금 보통은 계약금이 10% 잡는다고 그 계약서에 적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 그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내부에는 그 10%에 관한 권리를 가진 거예요. 내가 500만 원만 줬다 그러면 1억이네요, 계약금이. 1억 빼기 500만 원에서 9,500만 원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만 원 맡겨놨으니까 500만 원만 포기하겠지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딱 양팡 씨 경우가 그런 경우 같아요. 양팡 씨는 여기서 아예 이제 가계약금도 입금을 안 시켰다. 아예 500만 원도 안 했던 거죠. 그야말로 이제 문서 쓰고 서명을 한 건데 1억 얼마를 줘야 되니까 억울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이제 양팡 측 해명 영상을 보면은 이 계약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팡의 주장이 이제 대리권 문제인데요. 그 해명 영상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날 부모님하고 집을 같이 둘러본 건 사실이지만 이게 본인 이름으로 계약을 한 건데 본인이 오케이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좀 생각을 해보자고 했지 어머니한테 그 집 계약하라고 허락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머니가 이제 공인중개사 얘기만 듣고 이제 양팡 서명을 한 겁니다. 서명을 한 거 도장을 찍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이건 본인한테 효력이 없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의적으로 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진짜 허락 없이 했다면? 그렇게 볼 여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네. 다만 이제 도장하고 서명하고는 법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네. 아, 도장하고 그런가요? 서명 날인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되게 이제 서명 쓰면 그게 자기 이름을 자필로 서명했을 경우에는 효력을 발생을 하고요. 네. 어머님이 과연 임의로 했을까? 이 부분은 충분히 다퉈질 여지가 있지만 그렇죠. 가정을 해서 정말 글자 그대로 어머니 맘대로 이런 계약을 치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누가 손해를 물어줘야 될까요? 어머님이 물어줘야죠. 그런 거. 아 그렇게 되는 거죠. 어머님이 물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게 그 돈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설령 이런 경우는 이제 법적으로 권한 없이 대리 행위를 했다고 해서 무권 대리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무권 대리인에게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손해는 뭐냐면 계약금을 못 받게 된 손해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결국 물어줘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설령 무권대로 인정이 되더라도. 쉽지 않네요. 예. 근데 이제 그날 상황을 보면 양팡이 같이 집을 보고 머리를 하러 갔고 그 어머니가 서명을 했다 그래도 이 매도자 입장에서는 양팡이 뭐 실제로 허락을 했다라고 믿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예, 둘이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모녀 관계 믿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사실 매도인도 보호를 좀 해줘야 될 필요는 있잖아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법률 용어로 표현 대리. 표현 대리 참 어려워요. 아, 그런 근데 거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실제로 내용으로는 대리권이 없는 무권 대리일지 몰라도 겉에 드러난 모습을 봤을 때는 표현, 겉에 드러난 모습을 봤을 때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대리권이 있다고 믿게 만든 사람이 책임을 져라. 아까 무권 대리도 그렇고 이것도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는 그렇죠. 정확히 몰라요. 사실관계를 더 따져야 되니까. 따져야 되지만 다만 일반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같이 아버지 어머니 같이 있으면서 한꺼번에 공인중개사무소 매도인하고 같이 갔었고 네. 어머님은 매도인하고 식사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어머님한테 일을 전적으로 맡겼구나 라고 믿을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가 되면 양팡 씨 어머님이 책임을 져야 되고 표현 대리가 되면 이 양팡 씨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결국 어쨌든 간에 이 모녀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있는 거죠. 예. 참 계약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매도인도 뭐 본인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고 양팡 씨 사정도 들어보면 딱합니다. 그래서 참 이 공인중개사의 이 역할이 중요하고 또 이번 건에 있어서 참 아쉽기도 합니다. 이 공인중개사분들은 어떻게든 이제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항상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 집 빨리 나간다, 빨리 계약부터 하세요, 가계약금 넣으세요라고 하는데 그것의 법률적 의미가 참 간단치 않다라는 거죠. 네, 이거는 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당사자, 그러니까 양팡 씨와 매도인의 잘못보다는 공인중개사분의 잘못이 좀 커 보여요. 네네. 뭐 이게 사실 언론에 보도된 그대로로 한다면 부추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근데 흔히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인중개사분은 중개가 성사되면 중간에서 수수료를 벌지만 그게 잘못돼서 이런 경우에는 양쪽 다 되게 억울한 일이 그럼요.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공인중개사라는 게 법적 위험성을 충분히 알려드리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중개를 비싸잖아요. 또 중개를 복비 하면서. 비싼데. 복비도 비싼데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런 계약서 이런 거는요 법률용어로 또 처분 문서라는 표현도 씁니다. 네. 어떤 권리를 넘긴다는 거예요. 그 도장 한번 잘못 찍은 순간 그 내용이 그대로 다 자기에게 의무가 된다는 거고 권리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안 괜찮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기서 그렇잖아요. 그냥 괜찮다는 말만 믿고 성인적인 도장 찍는 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반드시 정말 마음이 딱 굳으셨을 때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셨을 때 어떤 계약이 됐든지 간에 마음이 정해졌어 할 때 찍으십시오. 그렇구나. 결국 만약에 양팡이 이제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 그러면 네. 1천만 원을 물어내야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상대방이 이제 계약을 아예 이행해라. 집 그 다 10억 얼마 주고서 등기 이전에 가라. 이렇게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상대방은 그렇게 요구할 수는 있지만 네. 아까 이제 계약금의 위약금의 성격, 그러니까 계약 약속을 어길 때는 이 돈을 포기하고 어겨라라는 그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행을 청구를 하더라도 나는 포기할게 이 돈. 그러고 이제 거기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고. 근데 1억 사실 잠깐 실수로 1억 넘는 위약금 내는 건 너무 과하지 않나요? 많이- 그거 좀 깎아줄 수 없나요, 판사가? 많이 과해 보이기도 하고 네. 아마 재판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분의 과실이 있다는 주장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매도인도 한 번쯤 뭐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딱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중간 단계에서 재판장이 불러서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끼리 한 합의 가능하면 서로 조금씩 양보합시다라고 해서 조금 줄여주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예, 오늘 속고 살지마에서는 이 부동산 관련 소송을 하고 있는 유명 유튜버죠. 양팡 씨 얘기를 다뤄봤습니다. 이 계약서가 갖는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오늘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는 양팡 씨와 또 상대방 측을 막 비난하는 그런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철저히 민사적인 문제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정말 완전한 마음이 굳었을 때 그때 계약서를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